대통령은요, 말 한마디로 사회를 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절제돼야 된다라는 거죠. 업무 보고는요, 모욕의 장이 아니라 책임의 장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지금 사소한 디테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국가 경제, 그리고 국가 안보, 청년의 민생을 챙길 때다라는 거죠. 반갑습니다. 김영인 TV입니다. 자, 대통령의 한마디는 개인의 잡담이 아니죠. 국가의 기준이 되고요. 공권력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인천국제공항사 업무보고 자리에서요, 이재명의 발언은 대통령 수준 아니었습니다. 쭉 쪽팔리던데요. 이 발언의 기준도 방향도 이렇습니다. 사실 진짜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쪽팔리더라고요. 이걸 말 잘하고 업무에 진심이다라고 개딸들은 또 올려치기하고 포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동네 슈퍼 앞 평상에서 지나가는 사람 시비 거는 그런 수준이더라고요. 이거를 업무 보고다라고 방송을 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진짜 무식하던지 아니면 진짜 용기가 넘치던지. 자, 이재명이요, 12일에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업무 보고서에서요,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언성을 높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1만 달러 이상은 해외로 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에 끼워가지고 해외로 나가면 안 걸린다라는 게 실제 그러냐라고 물었습니다. 저 이거 진짜 웃겼는데요. 이거 안 걸린 건 누굽니까? 쌍방울 직원들이죠. 자, 인천공항은 주로 유해물질을 검색하고요. 책 사이에 달러를 끼워가지고 외화 반출하는 업무소과는 또 다르죠. 그곳에서 또 적발을 해가지고 세관에 넘기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이는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조차도 머리에 들어있지 않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이요, 이렇게 업무가 분담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종합해가지고 세간에 보고를 한다라고 하니까, 이재명이가 옆으로 세지 말고 물어본 것에 대한 답을 해라라고 또 다그쳤습니다. 외화 불법 반출 제대로 검색하느냐라고 제처럼 물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유해물질 검색하는 게 인천공항이고, 나머지 또 검색하는 것 또 다른 파트니까 총합해가지고 세간에 보고를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못 알아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간하고 같이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을 끊고, 아니 100달러짜리 한 묶음을 책갈피에 끼워가지고 돈을 갖고 나가는 것이 가능하냐라고 내가 물었는데, 뭔 쓸데없는 말이냐라고 참 말이 기십니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라고 묻는데 왜 말을 자꾸 옆으로 새느냐까지 질타를 했습니다. 진짜 맑게 못 알아듣는 건 지면서 엎어 씌우는 거죠. 이게 묘하게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합니다. 자기 잘못 절대 인정 안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죄를 또 덮어 씌운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근처에 두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재명이가 맑게도 못 알아듣는 데다가 이 썽까지 냈던 이유, 화풀이 하던 이유는 뭐냐면요.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요, 윤석열 정부 시절에 임명된 국민의힘 3선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싫었다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자, 여기에 이재명이가 예시로 든 게 문제가 된 겁니다. 웃었다. 진짜 전 국민이 웃지 않았을까. 자, 쌍방울 대북송금 과정에서 쌍방울 직원들이 어떻게 외화를 북으로 가지고 갔는지 그것을 이재명이가 말해주는 거였죠. 말 그대로 이 100달러짜리로 돈 바꿔가지고 책갈피 책 사이에 끼워가지고 나갔습니다. 손에 꼭 쥐고 책을. 그래서 안 걸렸습니다. 이 발언의 문제점을 가장 직설적으로 짚은 인물이 나경원 의원인데요. 자, 나경원 의원의 페이스북 이렇습니다. 자, 어제 이재명의 인천국제공항공사 업무 보고 참 보기 민망했다. 공기업 사장을 세워놓고 몰아세우는 그 태도는 대통령 놀이에 심취한 골목대장의 모습,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 조금 높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저는 뒷골목 양아치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질문 내용 역시 지엽적인 꼬투리 드자비용, 옹졸한 망신주기 뿐 국민과 국가를 위한 것도 아니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장면은 이재명이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던진 질문인데, 1만 달러 이상은 못 가지고 나가게 되어 있는데 책갈피에 끼고 나가면 안 걸린다라는 주장이 있던데 실제로 그런가? 나경원 의원은 이 대목을 콕 찍어가지고 귀를 의심케 한 기이한 집착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수많은 밀반출 수법 가운데 왜 하필 책갈피 달러 밀반출을 콕
콕 집어가지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느냐라는 것이다.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바꿔가지고 책 사이에 끼워서 나가면 안 걸린다는데 책을 다 뒤져보라 라는 발언은 대통령의 즉흥적 분노를 넘어서 불특정 국민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위험한 신호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나경원은 여기서 강한 기시감이 든다까지도 표현을 했는데요. 보통 사람은 떠올리기조차도 힘든 디테일한 범죄 수법을 대통령이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파헤쳐 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지난 2019년에 쌍방울 그룹의 임직원들이 대북 송금을 위해서 달러를 밀반출할 때 사용했던 그 수법이다. 당시 검찰 공소장에 이렇게 적혀있다. 책과 화장품 케이스에 달러를 숨겨라 라는 지시, 이것을 받고 쌍방울의 임직원들이 그대로 행했다라는 거죠. 자, 나경원 의원은 이 장면을 단순한 질책이 아니라 심리학적으로 분석까지 했는데요. 프로이트의 말실수에 가깝다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맞닿아 있는 기억이 무의식 중에 튀어나와가지고 엄한 공기업 사장을 잡는 일종의 PTSD, 그러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개인적 기억과 감정에서 비롯됐다면 그 자체로 국정 운영의 위험 신호다까지 했는데요. 그러니까 고우신 분이 말을 너무 곱게 했는데 그냥 저는 막 하겠습니다. 대통령 자리에 맞지 않는 사람이 억지로 그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으니 이렇게 사달이 나는 거고 빨리 네 갈 길 가라 라는 겁니다. 자, 고환율, 고물가, 고유가로 서민 경제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요,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통계 속에서 미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치솟는 집값, 흔들리는 안보, 대통령이 보여줘야 되는 건 국정의 무게감이죠. 그런데 업무보고 자리마다 드러난 것은 국가 전략이 아니라 집착과 망신주기, 그리고 나는 요것밖에 몰라요 라는 그 지식의 한계만 드러낸다라는 거죠. 자, 이재명의 책갈피 달러 집착이 왜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지, 왜 대통령의 언행이 국민과 국가에 위험한 신호가 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경원 의원의 말처럼 책갈피 사이 달러 반출, 이 발언이 불러온 기시감의 정체와 또 공권력 남용의 문제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은 영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김영주 TV는요, 구글 코리아가 아니라 구글 본사의 파트너, 매니저 프로그램에 공식 선정된 채널로 주요국에서 자동 더빙되어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 상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알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고 제한과 알고리즘을 막는 방해에도요,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클릭 한 번, 그리고 댓글 한 줄은요, 이 막힌 알고리즘을 뚫고 또 저와 연동되어 있는 보수의 비밀 병기들까지 활성화시켜주는 유일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요, 우파 생태계를 살리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재명 업무 보고 이거를 왜 하고 있을까, 쪽팔리지도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언론도 참으로 비겁합니다. 자, 이재명 용산에서요, 청와대로 다시 옮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 다시 수백억 원의 이 세금을 또 드린다라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업무 보고에서는 또 마지막에는 대전으로 이동한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재명도 지가 뭔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요. 자, 문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은 이번 판에 이 수많은 밀반출 수법 중에 유독 책갈피에 달러를 끼워 나간다라는 방식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선 건, 이거는 뭐 잠재적 기억 속에 나오는 분노? 표출? 이런 것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보통 사람들은요, 상상하지 못하는 디테일이죠. 그런데 이 디테일이 낯설지 않다. 뭐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자, 2019년입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에서 800만 달러가 북으로 들어갔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바로 그 수법을 이재명이가 읊어댔다라는 거죠. 당시 공소장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었냐? 달러를 책과 화장품 케이스에 숨겨서 반출하라 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등장합니다. 도둑 자백에 가까웠다라고 보는데요. 자, 뉴델리가 이 부분을 다뤘습니다. 자, 이재명 책갈피 달러 밀반출 발언 논란이 확산된다. 아, 도둑 자백 해본 게 자랑이냐라고 야당은 공세에 나섰는데요. 이건 내가 해봐서 잘 알아 라는 본능이 발동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요, 기시감을 느꼈을 겁니다. 왜 하필 그 방식일까? 심리학에서는요, 이것을 프로이트의 말실수라고 부릅니다. 무의식 중에 깊이
기록된 기억, 그게 불쑥 튀어나오는 현상이죠. 재발절인 도둑이 먼저 소리를 지른다라는 말과도 닮아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 집요한 질문은 공항 보안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점검이 아니라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맞닿아 있는 기억이 무의식 중에 발화된 장면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연관된 그 은밀한 기억이 무의식 중에 튀어나와가지고 엄한 공기업 사장 때려잡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발현된 것이다 라고 저는 보는데요. 더 큰 문제는 뭐냐, 이 발언이 초래할 파장입니다. 공항 보안은 법대로 매뉴얼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재명이가 즉흥적으로 지시해버렸죠. 책도 검사하라 라고. 그러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인천공항 공항 검색대에서는 과잉 단속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책마다 다 뒤져보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 피해는 뭐냐?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시간 지연될 거고요. 인력들은 더욱 많이 투입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정책 지도자의 입은요, 상당히 무거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정말 확신이 들었을 때 말을 하는 거고 국민들에게 공표를 하는 거지, 그 전까지 이렇게 이재명처럼 여기 가서 씨부리고 저기 가서 씨부리고 이렇게 했다가는 나라가 아작이 난다라는 거죠. 자, 책을 들고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의심을 받는 사회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지식과 문화의 상징이 범죄 도구로 낙인 찍히는 사회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라는 거죠. 업무보고 자리에서 드러난 이재명의 태도 또한 심각했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네 그 코너에 있는 슈퍼에 앞에 장판에 앉아가지고 오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 낯선 사람들 다 입대고 싸움 붙이는 그런 느낌이었다라는 거죠. 공기업 사장을 세워두고 지역적인 질문으로 몰아붙이는 모습은 대통령 노름에 심취한 골목대장 양아치 풍경에 가까웠습니다. 심지어요, 얼마 전에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에게 철진한 환단고기 논쟁을 꺼내면서 정통 역사학을 가르치려 했던 장면은 사실상 머리에 쥐가 내리더라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환단고기에 대해서 짧게 다룰 예정인데요. 기축통화 2탄 정도? 그러니까 무식하면 갈지 못한다. 그러니까 귀신도 무식하면 갈지 못한다라는 게 여기에 있었다라고 봅니다. 자, 암튼 국가 원수가 전문성을 존중하지 않고 망신주기를 일관할 때 공공의 영역은 품격이 무너지는 겁니다. 무식하면 귀신도 못 갈른다. 여기서 딱이고요. 무식한 게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라는 말이 이재명과 개딸들에게 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우선순위가 명확합니다. 고환율, 고물가, 고유가, 이 삼중고, 거기에 치솟는 집값, 무너지는 청년의 미래, 흔들리는 국가 안보, 그게 지금 당장 이걸 해결해야 될 과제다라는 거죠. 오늘 환율 1477원입니다. 살 때 1500원대, 보낼 때 1490원대. 이거 뭡니까 이거? 이건 난리 난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 물가 치솟습니다. 그런데 돈을 찍어낸다라고 합니다. 환장하겠죠. 인플레이션 옵니다. 이 사진 한번 봐보시면요. 베네수엘라 돈 트럭에 싣고 다니면서 그냥 마구마구 뿌리고요. 이 돈으로 가방 만들고 돈으로 공작품 만들고 이거 관광객들에게 팔아가지고 돈벌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의 시선은 1년 내내 내란몰이와 죄지우기, 정치보복 논쟁에 머물러 있습니다. 6시간도 안 되는 비상계엄에 희생자 빵, 사상자 빵, 다친 사람은 오히려 군인, 깨진 유리창 몇 조각. 이게 전부인데요. 1년 내내 내란 장사로 정치판에 수천억을 쓰고 있습니다. 자, 3대 특검 1000억 넘나 커지는 혈세, 블랙홀 우려. 이게 뭡니까? 이미 배정받은 예산만 266억입니다. 3대 특검 예산 추계액만 500억입니다. 공소유지 시작되면요, 밑빠진 독이겠죠. 공소유지에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데다가 국회 예산 정책처의 3대 특검 예산으로 추산한 게 508억 원입니다. 추후에 공소유지 예산까지 포함된다라고 보면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지출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평가죠. 자, 3대 특검에 투입되는 예산이 지금까지 역대 최대다라고 합니다. 기존 특검 가운데 역대 최대 예산을 편성받았던 국정농단 특검의 경우 얼마였냐? 25억이었습니다. 그때도 돈 많다라고 난리를 부렸는데요. 지금의 3대 특검은 여기에 20배입니다. 문제는요, 내란 장사 빼면 이재명이가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까지도 버티려고 지금 내란 장사 더 독하게 펼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방선거에서 참패한다라고 하면 더더욱 내란몰이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 더 돈은 들고 더 무리수를 땡긴다라는 거죠. 답은 뭐겠습니까? 이거 멈추게 하는 겁니다. 이거 멈추지 않으면요, 대한민국은 그냥
불구덩이에 계속 들어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와중에 공항에서 이런 밀수 방법과 역사 논쟁에 집착하는 모습은 국가 운영의 무게감을 찾기 어렵게 만든다라는 거죠. 깜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은요, 말 한마디로 사회를 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절제돼야 된다라는 거죠. 불특정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발언은 즉시 걷어들여야 하는 겁니다. 업무 보고는요, 모욕의 장이 아니라 책임의 장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지금 사소한 디테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국가 경제 그리고 국가 안보, 청년의 민생을 챙길 때다라는 거죠. 국민들은요, 등 따스고 배부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줘야 되는 게 대통령의 자리에서 하는 책임인데 그 책임 자체를 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그 책 속에 달러가 불러온 기억들, 불법 대북 송금 의혹, 각종 사법 리스크, 이것을 남의 일로 몰아 세우는데 이거 지금 쓰고 있습니다. 법의 심판대 앞에 스스로 정리해야 될 문제를요, 정리를 할 자신이 없으니까 지금 막 세상에 뿌려대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답게 처신하라라는 말을 해주고 싶은데요, 대통령이라고 인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습니다. 이 이재명의 말실수까지 감내해야 될 지금 국민들은 이유와 여유가 없습니다. 대통령답게 그냥 애초에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 그 자리를 탐했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 이 사달이 나는 겁니다. 깜도 안 되면 깜빵으로 가는 게 정답이다라는 거죠. 자, 195일째 기록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200일이 되지 않고 300일이 되지 않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벌써 195일째가 됐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박살나는 소리 들리시죠? 환율 곧 1,500원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이재명 노멀이다라는 그 시대에 그냥 젖어들고 익숙해진다라고 하면요, 그냥 다 같은 악인이 되는 겁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악의 편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국민의힘에 가입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에게 국민의힘을 조금 더 키워야 한다라고 많이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희망은요, 보수 정당으로서 힘을 키워가는 국민의힘에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재명 탄핵만이 대한민국 살 길이다 라는 거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희 TV였습니다.